민주당에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트가 또 불거졌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산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을 유치했다는 건데 경찰은 1년 전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야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해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 일었고 결국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1년 전 내린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해준 성남시의 용도 변경 허가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준 광고 후원금 50억여 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대가성 후원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직접 흘러간 건 아니지만 별도 법인인 성남FC에 뇌물을 주도록 두산 측에 요구한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완 수사 7개월 만에 경찰 스스로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엔 강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성남시청과 성남FC, 두산건설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데다 그 시기도 대선 뒤 새 정부 출범 전후에 집중돼 정치권 반발도 거셌습니다. 애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했던 수사를 상급기관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넘겨받은 뒤 최종 결론을 뒤집으면서 초기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서면 조사 요청도 없이 1년 전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려 수사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별도 입장 없이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향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주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3차 뇌물 개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시고요? 대신 당대표가 된 뒤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을 놓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민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여당을 향해 강력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협치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애국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시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을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검경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고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경찰이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최고위원회의에선 또 이 대표가 뒷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며 검경 수사를 깎아내렸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그간 언급을 자제했던 이 대표까지 사법 리스크 전면 대응에 가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공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이 대표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관저 공사 논란 등 대통령실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사건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충정으로 대통령 내외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민주당 적통성을 부각한 이재명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 개최 등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당내 동요를 다잡을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익 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싸고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정치 보복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었던 면죄부가 사라진 거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런 정황상에 다른 게 없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송치를 하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면죄부가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단 말이죠. 네, 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네.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어제까지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 자, 오늘은 작심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예. 당 대표는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이 한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작심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내놨습니다. 조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그동안에 뭐 사법 대응 뭐 변호사비 얘기하지만 다 의견서 본인이 쓰고 재판 준비도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어쨌든 뭐 본인이 변호사 20년 이상 했고 그러다가 정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남F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찰에서 사실은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은 두산에서 후원금 받은 것이, 그러니까 성남FC라는 게 이제 시민 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받은 건데 그거를 뭐 인센티브로 준 것이 이제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FC에 준 거를 마치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아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 홍준표 예전에 경남지사가 경남FC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엄청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도 보니까 한 25억 정도 돼요. 5억씩 막 받는데 대부분 민간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민간 기업들이 경남FC에 뭔가 후원할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하겠습니까? 본인 다 거기에서 무슨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뭐 경남 농협도 있고 넥센,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뭐 경남은행 다 이런 분들인데 경남에너지도 있고 무슨 건설회사도 있고. 그럼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관내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다 뇌물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의 기본 속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구단이라는 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예. 그거를 제3자 뇌물로 봤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좀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남FC 경찰 수사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첫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복심 중에 복심이죠. 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분인데요. 대표실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장동 키맨으로 또 지목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실 합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는 분들 또 이재명 네.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정무실장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측근으로 지금 앉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장동 이 의혹이 수사가 만약에 다시 된다면 사실은 정진상 씨가 사실 키를 쥐고 있고 유동규 이 본부장하고 가장 가까운 네.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뭐 좌진상 우동규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을 정무조정실장으로 했다는 것은 민주당을 믿는 분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는 당 전체를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패하는 방패막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해석이 가능한데 그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일정 정도 정말 공적 이익으로 또 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 때 사무장으로부터 해서 수십 년간 지근거리에서 같이 보좌했던 측근을 그 말도 많은 그 측근을 정말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한 정규직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다 딱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노골적인 자기 측근에 대한 이 신뢰 아닌가. 예. 굳이 정무조정실장을 그분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사람을 거기다 앉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민주당을 좀 너무나 좀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편의주의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박을 예. 하면요.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저 용인에 있었고 성남에 있었으니까 이분 그 당시에 뭐 변호사 사무실부터 같이 한 분 아니고 성남시장 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하면 정무조정실장을 대부분 본인이 가까운 사람을 그동안 임명해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비서실도 있지만 비서실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정무조정실장이 어찌 보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있어서 이거를 마치 뭐 사법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뭐 국회도 활동하는데 근데 당 대표실이라는 건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예. 사람 잡고 일정 잡고 사람 만나고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측근을 둘 수밖에 없다. 아니 정무조정실장이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정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대표실 내의 내부적인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 총무 역할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계속 대장동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일각에서라도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결제 라인에 있었기 예.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결제는 뭐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과장, 국장, 뭐 정책실 다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결제는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지금 성남 FC 문제도 사실은 경찰이 이거를 재수사할 때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혹시 후원금으로 성남 FC로 간 게 이재명 측근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 이제 그게 사실은 주되게 검찰이 경찰에게 제수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금 추적을 해봐라. 혹시 돈을 빼돌릴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는 후원금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못 밝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혹시 걸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봉화마을 방문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아서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서 이제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 말아라, 야당 탄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 이 발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봉화마을 참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기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성남 FC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시일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봉화마을 거다. 간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보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지 가는 거고요. 또 봉화마을 가고 현충원 가고 이건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네, 늘 합리적인 김도식 실장님.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태풍 불면서 못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기돼 가지고 간 건데 마침 이제 뭐 이 수사 상황이니까 하는 건데 말씀처럼 현충원 가고 5.18 가고 봉화마을 가는 거는 원래 다 예정돼 있던 너무 수준. 당연한 수순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성남FC 후원 관련해서 경찰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두고 경찰청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7만 8천 원 때문에 129군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죠? 경기 남부청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냈는데 이게 전형적인 분당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감찰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장님?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송치 결정을 한 경기 남부청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 이런 발언도 듣고 오셨고 여당에서는 그 전에 수사했던 분당 경찰서가 오히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여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경찰청장을 질타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어제 경찰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1년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냐 굉장히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 측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의 초기 수사가 오히려 정권의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체를 놓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고발단체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다시 수사를 했던 것이고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밝힌 바대로 새로운 증거가 포착이 됐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그게 이제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두산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문의 내용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 건물, 본래는 병원 용지였던 것이 용도 변경하면서 이제 건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 변호사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기소 의견이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대로 또 그 기소 난다 하더라도 그게 유죄 판결이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스스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법적 범죄 혐의에 대한 또 사법적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 관계자가 진술을 번복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번복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그거보다 더 발언일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당초에는 이게 분당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지휘를 하던 거예요. 근데 그 수사를 분당서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 남부청이 갖고 왔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당서에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수사하던 데니까. 그걸 갖고 와서 수사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는지 진술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어쨌든 성남FC에서 받은 후원금 받은 것 자체든 아니면 그걸 인센티브로 준 거를 제3자 뇌물로 본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다 줬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시장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 아닙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근데 후원금을 준 거를 그거를 뇌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경남 FC 어렵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돈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용도 변경과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기업 유치하면서요 지자체들이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기업이 왔으니까 우리 기업한테 지역에 해달라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시행 건축을 하면 대부분 공공기관 기부 체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를 짓는다든지 공원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넣는다든지 하거든요.
그것도 인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뇌물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성남지청에서 수사지를 할 때도 계좌를 추적해봐라. 이거 혹시 돈을 빼돌린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만약에 예. 빼돌렸으면 뭐 횡령 배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후원금이라는 건 그냥 간 거는 그때도 있던 사실이고 지금도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불송치했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송치 의견으로 보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자체들이 기업한테 후원받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겠죠. 후원금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후원금 주면 이게 뇌물 되겠네?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무슨 뭐 기업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 못 받게 하는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각 당 회의석상에서 여야 발언 소위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비유들까지 등장을 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 오늘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격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의 그 주장 비유가 또 맞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야 모두 이제 민생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민생은 누가 챙겨야 한다 이런 걱정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의 내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송구하고 이제 민생 그다음에 뭐 복합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당내부 문제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로 뽑히신 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연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여야 간에 끊임없는 전쟁만 벌어지고 있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그 누구도 지금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한 이재명 대표답게 모든 것들은 당당하게 결백을 입증하는 성실한 노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민주당도 또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번에는 검찰에 송치가 된 이런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요.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그렇게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첫째, 앞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 전인 2021년 9월에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증거 불충분으로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1년이 지난 9월 지금 다시 경찰은 입장을 바꾸어서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 얘기하는데 그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보도에 나왔던 두산건설이 이렇게 용지를 변경해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공문일 겁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 증거가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푼이라도 착복한 사건입니까?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제기돼 있는 의혹, 고소 고발된 사건들이 10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중에 이미 경찰은 무혐의 처리로 불송치한 것이 8건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것이 2건인데 이 2건 역시도 아마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의혹, 국민의 이번 추석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훨씬 더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은 역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될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과거 정권 털기에 급급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의아해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그 건설사의 공문 관련해서는
이게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이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걸 보고도 이게 대가성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그런 그러면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성남FC의 구단주이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축구단이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단주인 시장은 어떤 상황이든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후원 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공된 후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구단주가 시장이 개인적으로 그걸 착복한 것이 있느냐. 바로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아서 이 부분을 증명해야 될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으로 1년 만에 권력이 바뀌자 경찰에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뒤집었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과 그렇게 통상적으로 흔히 제안할 수 있는 그 공문, 무슨 특별한 발견이라고 그것을 새로운 사실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사건 관계자 진술이 번복됐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봐야겠고요. 네, 지금부터 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그걸 네. 증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사실 지금 이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직접 돈이 흘러간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되는 그 혐의여가지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법리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검찰이 송치를 받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증거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구단주가 시장이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예.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라고 하는 그 돌려서 이제 가는 것인데요. 뭐 그거 역시 증명을 해야 될 문제죠. 예. 앞서서 처음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건데 이게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송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 과거에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당시에 강제 수사 한 번 안 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고발인 바른미래당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에 송치가 돼서 보안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이거 이의 신청권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는 거였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아주 깨알 같은 자세한 이야기로 자기들 생색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제가 반론을 제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뭐 대통령님이나 영부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좀 뭐 꺼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허위 경력 문제, 이런 문제는 본인이 시인을 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은 무혐의 결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그 흔한 소환 계획이라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소환한 적이 있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카드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16건 뭐 130만 원인가 180만 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70번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형평이 어긋납니까?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민생의 고통 앞에 그렇게 깨알 같은 그러한 과거의 문제를 형평성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이랑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적 제거보다 민생에 신경을 써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봉하마을 찾아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고요. 근데 이 행보를 두고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상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설마 그러한 의도로 갔겠습니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거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지지층 결집이나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의도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제1야당 대표로서 본인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을 그 애족 애민하는 그런 정신을 본받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이니 당 대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런
민생을 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기 위한 자리이고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찾아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은 좀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자 이러는 건데 요거를 두고도 사실 이게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는 상황에서 뭔가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말씀을 한번 국민의힘에 여쭤보면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설사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회담을 제안했다거나 두 분이 뭐 우여곡절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문제를 두 분이서 사법 리스크 없애줄게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서 하실 수 있는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제1여당이 지금 본인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이 시점에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설사 두 분이 만남 형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함께 대통령과 만나서 이 어려운 국민의 고통을 민생을 풀 수 있는 큰 타협의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1야당 대표로서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한 제안이지 이것이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논평이나 입장은 정말 너무 심각한 국민의 현실을 모르는 그러한 여당답지 못한 그런 논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국민의 시선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일단 지금 다자 회동도 괜찮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단독 회담은 좀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야당 그리고 또 여당까지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그런 다자 회담을 역제안한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게 단독 회담을 하자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자 회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두 분만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협치를 통한 그 민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차례 정도에 지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제대로 잘 안 된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협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은 여전히 함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나고 오면 그런 제 정당의 대표들을 포함한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다면 좀 뭐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전례로 보나 지금 현재의 위기로 보나 꼭 굳이 양자만의 만남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다자 회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국정 동력을 대통령이 회복하고 또 야당이 거기에 협조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법사위 상황을 보면 이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훈 그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이 거센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조정훈 대표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할 텐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굉장히 몰아붙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명절 전에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특검의 추진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다. 저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명절을 며칠 앞두고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충분하게 서면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스 라인에 세우기 위한 경찰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것이 추진하는 민주당이 무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어요.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무리하다고 보기 때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최소한 10가지 이상이 제기돼 있고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경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62%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추석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62% 이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그것이 불공정하다. 이 특검의 추진이 지금 앵커께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대변인도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치 민주당이 어떤 이런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래의 목적으로 어떤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은 전혀 다르고요. 이것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그럼 제기돼 있는 이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우리가 발의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민주당을 특검으로 지금 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